네,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대인재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자료집은 다 받으셨죠? 네. 한 50분 내외 정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프로필에 있는 것 말고 제가 시대인재학원 처음 오픈할 때 저는 시대인재학원 원장을 했었거든요. 원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재종반 오픈할 때 또 재종 시스템을 제가 또 같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잘 하는 부분이 그 입시가 어떤 바뀌는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될 것 같으니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제일 잘하는 파트였고, 그리고 성적이 애매한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쪽에 무엇을 집중하고 하면서 이게 선택하는 것을 가이드를 잘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재종반 시스템 설계할 때 그 전체적인 시간표나 이런 걸 좀 잘 짠 편인데, 제가 설명회 하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본 학생들 수준이 전국에서 한 3% 이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그냥 적정히 갔다 정도. 연고대 간 거는 잘 간 게 아니라 좀 아쉽다. 그래서 수시 원서 쓸 때 지금 고대가 서류 100이니까 면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대는 납치니까 원서를 쓰기 싫다라는 정도 기준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들으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고, 전체적인 모든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설명은 제가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입시 설명회나 대중적인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건대가 상위 한 10%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건대가 아주 상위 대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얘기랑 제 얘기가 그래서 많이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저는 건대는 생각도 안 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동네에 살면서 건대를 갔다 그러면 건대 수의대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연고대를 갔다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정도, 그 정도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들으시면 조금 편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현재 중3이 29학년도 입시가 되는 거죠. 그 학년도라는 거는 학번입니다. 학번. 입학연도예요. 네. 지금 현재 고1이 28학년도. 그러니까 이때부터 입시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는 28학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29학년도 기준으로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29학년도가 뭐 학생 수가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나는데, 뭐 이 정도 숫자는 뭐 1년 사이에 한 10만 명 이렇게 늘어나면 뭔가 큰 변화가 있겠지만, 이 정도 숫자는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의 학생들 기준으로는 뭐 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학생 숫자가 늘어나니까 내신 기준으로 생각하면 학교의 학생 숫자가 조금 늘어나니까 1등급을 받는 확률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00명이 늘어봤자 한 학교에 한 학년이 100명씩 늘지는 않잖아요. 10명 늘어봤자 10%는 한 명이 더 1등급 받을 수 있다인 거예요. 네. 그 정도에서 실제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개별 학교로 가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 수의 변화가 뭐 수능 응시 인원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지금 고2가 지금 고1이 제일 적죠. 고1이 제일 적고. 네. 근데 이제 또 실제 입시에서 가장 크게 지금 영향을 주는 거는 지역 인재가 6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작년에 들어간 학생들은 지역인재가 그전에는 3년이었으니까 지방의 전국 자사고를 갔을 때도 의대 입시가 지역인재가 가능했었는데 그게 이제 6년이 되니까 중학교부터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역인재는 없는 거죠. 이 숫자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니까 늘어나는 숫자, 의대 뭐 증원이나 뭐 의대 숫자에서 지역인재 숫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서울 경기권 학생들한테는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28학년도 기준으로 자료집 7페이지에 있어요. 7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인데 뭐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많이 아실 거니까 28학년도부터 바뀌는 것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 거고 수능은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형, 융합형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하여튼 좋은 말을 많이 써놓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뭐 쉬워지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수능이 문과이과 구별이 없다. 수능은 문이과 구별이 없습니다. 올해 고3 애들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게 사탐런이거든요. 과탐 선택자들이 사탐으로 바꾸면서 과탐 등급 따기가 힘들어졌고 그러니까 잘한 애들은 2로 가고 못한 애들은 사탐으로 가고 그래서 원 선택한 애들이 등급 충족하기가 이제 좀 힘들어질 거로 보이는데 잘한 애들만 딱 거기에 특화된 애들만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둘 다 수능을 보게 되니까 이게 시간이 40분으로 지금은 한 과목당 30분, 두 과목에서 1시간 동안 보는데 요게 40분, 40분이 돼요. 그래서 전체 수능 시간이 20분 정도 조금 더 늘어납니다. 네. 뒤에 끝나는 시간이 조금 늦어져요. 사실 선택 과목이 다 합쳐졌기 때문에 문항수를 더 늘려서 하게 되면 수능을 보고 나면 저녁 7시 뭐 이렇게 끝나면 도시락을 2개 싸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게 현실적으로 딱 하루에 보는 거에 기준으로는 딱 최대한 1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고민할 건 아니고 고3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고1 애들이 수능 볼 때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능 기준으로 보면 문과이과 구별이 없이 똑같이 보게 되니까 자, 그러면 선택 과목으로 쪼개지는 게 없이 다 문과이과 구별 없이 같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똑같은 과목으로 하니까 상위 4% 기준의 숫자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 대학들이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어찌되었든 변별력이 조금은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범위가 쉽다고 해서 다 100점이 나오고 이럴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건데 정시에서 조금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덜해질 것 같으니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방향을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뒤에 그건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가장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이 의대는 수능 기준으로 많이 반영을 하긴 하지만 정시에서도 의대에서 면접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대의대하고 카대의대는 면접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수학을 한 문제 정도 더 틀려도 면접을 잘 보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도 의대에서는 면접이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좀 변화되는 방향이고요.
고등학교 고민하시는 거는 수능보다는 일단 내신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실 테니까 내신이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가니까 조금은 요 2등급이 34%까지고 1등급이 10%니까 1등급이 9등급제에서는 4%밖에 안 주던 것이 10%까지 주니까 1등급 받기가 좀 쉬워졌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1학년 애들을 상담을 해보면 한 과목씩 1등급 받기는 쉬운데 전부 다 1등급 받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학교별로 전부 다 1등급 받은 학생들이 너댓 명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하나 뜨면 공동 한 10등 정도 되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내신의 부담은 사실 더 커져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1등급이 10%까지니까 조금은 제도 자체로 보면 내신의 영향력이 좀 덜해진다. 그리고 이 지향하는 바가 그 부담을 적게 주면서 오히려 고교 학점제니까 대학교 수강 신청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고 자기 진로에 맞추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그 과정을 조금 더 가는 형태로 만들어진 건데 그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교수님들 생각이었고 학생들은 벌써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정할 정도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를 기준으로 진로를 선택했는데 가서 성적이 안 나오면 다시 막 바꾸게 돼요. 그 학기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변동이 또 줄 수가 있는 거니까 하다 보면 바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다 운영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이게 이상적인 것과 수강 신청 한 명 했는데 그 학생을 위해서 반을 열어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말이 자유로운 선택이지 실제 이과는 이거 하고 문과는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뀌는 거에서 작년에는 꽤 많이 이게 이슈가 됐던 상황이지만 이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하면 5등급제에서 나오는 형태에서 빠지는 게 그 전에 제시되는 거는 표준 편차를 줬습니다. 그 표준 편차라는 게 학생들의 분포 상황인데요. 평균이 50점이다. 그러면 어떤 반은 학생이 40점, 50점, 60점 이렇게 받아서 평균이 50점인 반이 있고 어떤 반은 빵점과 100점이 있어서 평균이 50점이 되는 반도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이렇게 편차가 큰 데는 이 분포가 이게 많이 벌어지는 거고 편차가 작으면 비슷한 애들로 모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학교의 어떤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표준 편차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하다 보면 2등급이 하나 뜨면 2등급의 1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표준 편차를 줬을 때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등급을 100명 중에 11등을 해서 2등급을 받은 것과 34등을 해서 2등급을 받은 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등급이 감점이 사실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랑 다르게 자꾸 현실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경쟁을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편차가 없어지는 대신 그 다음에 조금 보완하는 거로 나온 게 A, B, C, D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요거는 성취도니까 A 비율이 몇 프로를 A를 줬다. 요거를 성적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를 A를 주면 성취도니까 A는 이제 90점 이상이면 보통 A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A 비율이 15%예요. 근데 학생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15% 이내의 2등급으로
확인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할 수 있게 자료는 주는 거지만 편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등급의 영향력은 눈에 보이는 등급이 생각보다 영향이 더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3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선택 과목이 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하고 융합 선택 중에서 요 과목만 5등급을 안 주고 등급을 안 주고 그냥 그 점수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로 다 구성되는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는 진로 선택이에요. 자, 진로 선택이 지금 고2, 고3은 진로 선택 과목이 뭐 화투나 뭐 생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과목들이 A, B, C로만 줍니다. 그러니까 등급 부담이 없던 과목인데 그게 전부 등급을 이제 주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0%까지 1등급을 주는 거는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이 등급을 받는 과목 숫자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있는 건 제가 그 발표 자료를 다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쭉 이렇게 과목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학교 설명회를 가보시면 커리큘럼 형태로 이렇게 좀 얘기할 때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여기 이제 수학에 보면 미적 2가 있습니다. 기하하고 미적 2. 자, 이거는 수능 범위가 아닙니다. 수능 범위에서 빠졌죠. 네. 근데 보통 그래서 요 미적 2가 2학년 2학기에 하는 학교가 있고요. 3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2학년 때 선택하는 학교가 자사고 쪽에서 보면 미적2가 2학년 때 선택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고는 이게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과학에서 두 과목씩 여기 물리고 요거는 화학이고 생명이고 지구과학인데 지금은 지구과학이 수능 선택 때문에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서 내신 때 지구과학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근데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갈 수 있는 학과가 지구환경, 뭐 지구과학 교육 이거 말고는 거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나서 지구과학은 선택자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수능 선택에서 그 지구과학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공통과학에 지구과학 파트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공통과학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구과학을 하시던 선생님들 중에 공통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게 화투 내용인데, 이게 두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여기 생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4과목이에요. 근데 보통 의대에서 요구하는 선택 과목에서 요거 중에 2개 또는 3개는 듣는 게 좋다라고 권장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커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화원, 생원은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시면 요게 선택을 다 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급 과목들, 실험 과목들 전부 다 이제 등급으로 나옵니다. 주로 이제 과거에서 하던 것들인데. 그래서 5등급제로 분명히 내신 부담은 완화된 것 같은데, 예. 그냥 뭐 3등급 받아도 괜찮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정말 좀 편해진 건 맞는데, 예, 연고대는 최소한 가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하면 2등급이 치명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담이 완화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전체 과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4%씩 기준으로 잘렸을 때보다는 10%까지니까 약간 과목별 밸런스 조절을 할 조금 여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절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좀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수학은 100점 받고 국어는 뭐 70점 받고 이런 학생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를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딱히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골고루 한 97, 8점씩 주르륵 받는 학생이 좋은 거죠. 하나씩 쭉 다 틀리면 되잖아요. 뭐 꼭 100점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하나씩만 쭉 틀리는 정도로 요 조절을 하는 학생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 뭐 부담 완화시키고 그런데 2등급의 감점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그래도 2등급은 안 나올 것 같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근데 그런 학교는 또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애들도 가기 싫어하는 학교. 그러면서 이제 특목고가 사실 그 장점이 생각보다 좀 많이 완화되었어요. 장점이. 그래도 이제 특목고의 어떤 프로그램, 그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 특목고를 가게 되면 교과 전형은 못 써요. 교과 전형은. 그리고 이제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내신 따기가 힘든데 그거에 대한 부분의 감점을 받게 되면 내신에서 가고자 하는 대학을 과연 수시로 갈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정시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보면 정시 준비는 학교에서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수능 범위가 거의 고1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고3 때까지 수시를 집중할 거기 때문에 수능 준비는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그런 학교일수록 애들을 붙들어 놓고 주말에도 학원을 못 가게 하는 학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류 영향력이 확실히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서류 영향력은 분명히 커지고 세특도 학기별로 이제 기재가 되니까 그리고 분량이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확실히 커지는데 그래도 1등급은 받고 이걸 하는 게 맞는 거지. 2등급을 받았는데 세특을 잘 써가지고 1등급을 뒤집어내겠다라는 거는 다 1등급인데 하나만 2등급일 때는 해볼 수 있지만 2등급이 한 3개만 되고 1등급 3개, 2등급 3개면 2등급을 세특을 잘 써가지고 1등급을 어떻게 이겨보겠다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류가 최상위 대학으로 가면 쉽게 말해서 서울대 의대 정도 쓰는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좋은 학교에 갔으면 그래도 3년 동안 2등급이 하나 정도 3년 동안 2등급이 2개 뜨면 서울대 의대가 서류 통과가 될까부터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학교든 간에. 그러니까 다 1등급인 학생들 중에서 보면 어떤 과목을 들었고 이게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제 다 1등급이란 전제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교과 선택이라든지 세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중요하다 이것만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쭉 건너뛰어서 50페이지 가면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더 뒤에 발표된 내용이고 지금 적용되어 있는 건데 50페이지에서 요 다음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자, 5등급을 주는데 거기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등급이 안 줘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2가지인데 하나는 신청자 수가 5명 이하인 과목. 그러면 등급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들었는데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냥 원점수만 기재되니까 학생한테는 유리한 거죠. 세특하고 내용이 들어가니까 등급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주로 이제 실험 수업 같은 것들이 지금도 보통 고2 때 많이 들을 거예요. 자, 그런 거는 현재도 등급이 안 나오는데 이것도 등급이 안 나옵니다. 등급을 안 들어가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5명으로 구성하는 과목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5명으로 A반, B반, C반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같은 과목으로 그렇게 나눌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거죠. 5명을 위해서 선생님을 1명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자원봉사하는 선생님이 아닐 거고, 예. 5명이 그러면 수업에 대한 수강료 부담을 더 해야 되겠죠. 충분히 나 혼자도 할 수 있는데 하고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걸 학교에서 열어줄 것이냐. 이게 일반적으로 요거는 쉽지 않은 선택지지만 그래도 일부 학교는 이런 거를 좀 활용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뭐 생투에 해당되는 뭐 유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5명으로 구성하려고 하면 안 되죠. 신청자가 워낙 많을 테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 커리큘럼들이 거의 다 있고 이제 그 기준으로 보통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 기준으로 일반고들을 보면 이렇게 과목별로 다 학점이 거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학생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지정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들 가요, 일반고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수학 같은 경우 미적 1이 보시면 2학년 2학기 때 미적 1을 듣죠. 미적 1을 안 하고 미적 2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미적 1이 보통 그리고 대수를 하지 않고 미적 1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뭐 미적 2는 그래서 보면 3학년 때 여기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언어생활탐구 이런 것도 이제 3학년 때 들어가는데 이런 과목은 자사고에서 주로 하는 과목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근데 자사고에서 선택하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미적2가 보시면 2학년 2학기 때 있어요. 모든 학교가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를 따라갈 정도로 선행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사고에 따라서 이 자사고는 100, 200, 300이라고 난이도를 구성해서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외대부고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외대부고가 아니라 하나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외대부고인데, 이렇게 선택 과목을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대부분, 아까 미적2가 보면, 학기가 2학년 2학기 때 선택하게 돼 있죠. 보통 자사고는, 전국 자사고들은 대부분 미적2가 2학년 때, 2학기 때 보통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특징이 아까 소인수 과목은 5명까지만 구성이 되는데, 아예 5명으로 구성하는 과목을 정해놨습니다. 근데 보시면 들을 만한 과목이 외고 학생들, 그죠? 외대부고는 문과 학생들을 위한 소인수 과목들은 주는데
이과 학생이 들을 소인수 과목은 없습니다. 전교 1등에서 5등만 들으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58페이지 내용으로 가보시면 이게 이제 9등급과 5등급으로 바뀌면서 과연 어느 정도 분포가 상위권이냐라는 것을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1학년 성적과 그 위에 학년 성적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몇 등이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누적해서 추정한 겁니다. 숫자적인 부분인데, 자, 현재 1학년 1학기에 1.0을 받은 학생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2% 정도 됩니다. 전과목 1.0. 일단 1학년 1학기 때 1.0이어야지 3년 동안 1.0이 될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2등급 하나 있으면 그게 1학년 2학기 때 다 1.0이면 2등급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1.0을 현재 2%인데 이걸 그대로 2% 계속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씩은 2등급이 뜨는 학생들이 생길 거니까. 자,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으로 쪼개지니까 이게 선택 과목으로 쪼개진다는 얘기는 똑같은 학생 수가 과목 숫자가 늘어나니까 한 과목을 듣는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거기서 1등급이 똑같이 10%지만 그 숫자가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 대략 0.5% 정도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100명 중에는 한 명이 나올 듯 말 듯. 200명이면 보통 한 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네. 전국의 고등학교 한 1,700개 정도 되니까 네. 학교의 1등이라면 1.0일 확률이 높고 1.0이 한 2명 나오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3명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교 1등이 1.0을 못 받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1.0인 학생이 대략 2,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신 따기 힘든 학교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가 되면 얘네들하고 그래도 해볼 만할까는 학기별로 2등급 하나 정도까지로 좀 여유 있게 봤을 때 그게 계산하면 1.16인데요. 이게 누적으로 한 2.8% 정도 네. 되게 크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그래도 연고대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수시에서 서류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원서는 내봐야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원서는 내볼 수 있는데, 과연 될 수 있느냐는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는 면접의 영향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면접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은 내신이 좋아도 서울대는 못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대가 지역 균형을 3배수로 늘린 겁니다. 3배수가 아니라 학교별 3명 추천으로. 네. 수능 최저도 없앴고. 대신 정시 지역 균형을 없앤 거죠. 정시 지역 균형을 없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아마 수시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서울대는 정시 숫자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시 숫자는 줄어들지만 정시도 서류 평가가 영향력이 아주 크니까 서울대를 생각하시면 일단 내신을 아까 범위 정도는 받으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받으면서 세특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면 서울대를 안 쓰면 됩니다. 서울대를 빼고 다른 데를 생각하면 그냥 세특까지는 관리하기는 그렇고 등급 받을 수 있는 데 집중하고 서울대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서울대만. 서울대 권장 과목 요거는 좀 보시면 그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이제 가지는 않습니다. 약간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좀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의대에서 보면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의 진로 선택을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서울대 의대는 그렇게 빡빡하게 주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기하나 미적투를 들으라고 하는 학과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물리학은 꼭 들으라, 화학은 꼭 들으라, 생명을 들으라, 지구과학을 들으라, 또는 화학이나 생명 둘 중에 들으라, 이렇게 하는 학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차피 물화생은 보통 3개는 대부분 할 겁니다. 2학년 1학기 때. 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걸리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안 되어서 문과를 가고 싶다. 문과로 이제 사탐으로 돌리게 되면 문과는 상관없습니다.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2외국어 한 문만 하나만 들으면 됩니다. 예. 모든 대학의 문과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예. 문과는 문과인지만 중요한 겁니다. 해보니 나는 이과가 아니구나. 그러면 문과를 가면 된다. 이런 의미로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과는 실제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이 영향을 주기보다 과학이 영향을 주는 과가 훨씬 많습니다. 네. 대학 가서 계속 전공을 가서 박사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과학이 생각보다 어려워지면서 계속 못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근데 그건 대학 가서 얘기니까 일단 대학을 갈 때까지는 수학에 대해서 그래 생각보다 학과별로 수학을 필수로 미적투를 해라, 뭐 기하를 해라 이렇게 지정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예요. 고대 같은 경우는 보면 학과별로 이렇게 쭉 선택 과목에 대한 거는 서울대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생겨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그렇게 필수적으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1학년 내년 이때쯤 저런 거 고민하시는 겁니다. 서울대 개편 방안, 뭐 이거는 이제 그 서울대가 계속 발표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대가 28학년도 기준으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따라서 갈 학교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대에서 서울대는 이제 수능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이제 보지 않습니다. 수능의 그 출제 범위 자체가 일단 그렇게 어려운 파트도 아니고 그 심한 내용도 아니니까. 그래서 서울대는 면접의 좀 기준을 더 높이는 것 같고요. 그 정시에서도 수능보다는 서류 영향력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서울대에 관심 있으신 분만 좀 보시면 돼요. 일단 서울대를 그래도 준비하다 보면 연고대라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서울대 준비해보다가 조금 애매한 것 같으면 연고대를 생각하더라도 기본 내신을 가지고 가면서 해야 돼요. 학과에 대한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서울대 면접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면접이 바뀌는 거는 이게 과연 학교에서 준비해 줄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선생님들 한 서너 분이 이제 좀 준비해서 같이 면접을 하고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3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서울대 대비 면접을 해주겠다 하면 괜찮으나 그런 학교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원 수업을 들어야 될 경우가 많을 텐데 서울대 면접은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좀 융합형으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명이 수업하기가 힘들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수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서울대 면접의 예시 문항에서 보면 그 계산기나 이런 거 다 쓸 수 있게 줍니다.
인터넷도 검색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대부분 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서울대는 자료를 미리 발표할 때 보면 1단계, 2단계를 질문하는 방향에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것도 다 예시문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들도 참고하라는 얘기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걸 다 참고해서 방향에 대한 것을 미리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쭉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면 되고 2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이 그래서 정시에서 서울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단계를 등급으로 3배수를 뽑습니다. 등급합으로. 그럼 수능 기준으로 다 1등급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3배수는 거의 동점으로 뽑을 거고, 그래서 3배수 숫자가 넘어가면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따져서 할 건데 수능 기준으로 하면 다 똑같으니까. 예. 그 등급합에서 2등급이 하나 있으면 그게 무슨 과목 2등급이냐 이렇게 잘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 1단계 3배수는 등급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00분위로 바뀌어요. 100분위. 그 100분위라는 거는 100분위가 이제 100명 중에 몇 등이냐 정수로 딱딱 나오는 건데 만점짜리가 많으면 100분위가 99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 석차 이런 걸 반영하는데 그 100명 중에 100점이 2명이 나오면 2%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둘이 똑같으니까 가운데를 하면 1%가 되니까 2명까지는 괜찮은데 3명이 되면 그게 1.5%가 되니까 100분위가 이제 100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100분위로 가니까 100분위는 동점자가 좀 많아집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표준 점수로 가면 이건 동점자가 별로 없는데 1점씩 쫙쫙 내려가니까 그 100분위는 만점이 100분위 100이고 표준 점수는 만점이 원래 200점 만점으로 가자면 200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고 뭐 130, 14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점 이상으로 점수가 만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쭉쭉 점수가 벌어지니까 표준 점수는 좀 더 이렇게 거의 원점수처럼 하나씩 틀려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100분위는 동점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수능을 반영하는데 100분위로 서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영향력이 주는 거고요. 대신 서류 부분이 40%입니다. 이게 늘어나는 건데 서류 평가 기준도 기존의 A, B, C로 반영하던 형태에서 A 플러스 A, B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6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 영향력이 되게 늘어나는 거예요. 100분위 반영이다 보니 동점자가 많아질 수 있고 그럼 서울대 의대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거의 다 동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류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의대는 정시에서도 면접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서울대는 수능의 영향력을 좀 많이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날 실수해서 하나 정도 더 틀리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입시안이 이제 거의 이렇게 하겠다 정해져서 나온 형태로 나온 게 60페이지에서 6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하여튼 서울대는 3학년 2학기까지 서류 챙겨야 된다. 예. 아니면 수시만 생각하면 3학년 1학기까지만 챙기고 예. 근데 수시에서 서울대는 수능 체제가 없어요. 수능 공부는 안 하고 면접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서울대가 안 되면 수능 점수가 필요하니까 수능을 안 하고 면접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는 뭐 학폭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이게 다 반영하는 거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학폭에 연루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는 못 갑니다. 대학교는 갈 수 있을 텐데 가고 싶은 대학은 못 가요.
그 내신 등급 확 깎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그냥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이제 26학년도에 지금 바뀐 건데 26학년도부터 연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28학년도에 내신을 어찌되었든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반영하는 거로 같습니다. 자, 고대는 원래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고 있고요. 근데 고대는 수능 100인 전형과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대는 전부 다 내신을 반영해요. 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이거는 27학년도에 연대 논술에서 과학 논술, 통합과학 논술이 추가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연대가 이 얘기는 28학년도에 논술 전형을 없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 부분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학만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문과 학생들한테 공통과학, 공통수학하고 이렇게 다 수학 문제 푸는 형태로 뽑기보다는 문과 학과는 언어 논술을 그냥 할 것 같고, 근데 이과 학생들은 공통과학 논술이 아마 파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내년에 전부 다 28학년도 입시안이 나올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정시. 요 부분들을 상담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가장 많이 물어보셔서, 근데 대학이 발표 나봐야 아는 건데, 일단 현재 발표된 대학이 서울대하고 경희대예요. 경희대입니다. 이 두 대학을 기준으로 좀 보면 서울대는 설명드렸듯이 정시에서도 서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큰데 이제 이게 경희대거든요. 경희대인데 경희대가 보시면 이 수능 100으로 뽑는 전형은 30%만 70%를 그 정시에서 70%를 내신을 반영해서 뽑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신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과하고 비교과인데 비교과가 출결 봉사예요. 그럼 이거는 거의 다 만점일 거고 교과가 10% 중에 교과를 몇 점을 주고 이게 어떻게 줄지는 구체적으로 입시안이 이제 나와 봐야 되는 건데 반영 비율은 10%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가 지금 현재 연대 고대를 기준으로 보면 둘 중에 어떤 방식으로 갈지를 좀 예측할 수 있는데 요 내용부터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1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5개 대학이 입학처에서 입사관들이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랑 설문조사를 통해서 28학년도 입시가 바뀌니까 이걸 연구한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밑에 제가 몇 페이지죠? 그 첫 페이지 지금 요 내용 말고 거기에 있는 밑에 보면 제가 써놨는데 그게 대학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입학처에서 맞는 건데 아직 대학이 확정해서 전부 이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방향이 꽤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1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거는 교과에서 뭔가 많이 변동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교과 100으로 하더라도 1.0이 이제 많아질 것 같으니 그냥 1.0으로 그냥 자르기에는 동점이 많아질 테니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을 높이거나 이런 뭔가 좀 추가될 내용이 필요하다. 첫 번째 연구 방향이고, 그게 이제 대학의 입장이나 학교 선생님들 입장도 다 똑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에 해당되시는 부분 이 동네에서는 별로 없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지금 신경 쓸 건 아니고 정시에서도 내신이 뭔가 좀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 의견하고 대학의 의견이 좀 갈라져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3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수능 공부만 하고 있을 것 같으니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게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좀 서류 평가를 그때도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에 서류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기간이 너무 짧은데 입사관이 300~400명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입사관을 단기로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현실적으로 서류를 평가하기는 정시에서는 힘들다가 대학 입장이에요. 예. 그렇다고 정시에서 면접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 서류를 반영하더라도 이 학과에 맞는 과목은 들었느냐 정도 확인하는 것. 예.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에 대한 차이를 어느 정도 주는 정도. 예. 그 정도가 대학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해서 이게 수능이 어찌되었든 좀 난이도가 쉬워질 것 같기도 하고 동점자가 많아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정시에서 내신으로 이걸 어느 정도 같이 합산해서 보자라는 게 좀 전체적인 좀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신 비중을 확 높여버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 학생들은 다 떨어지는 거죠. 예. 수능 성적은 더 높으나 내신을 많이 반영해버리면 얘네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간 학교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 학생들은 다 못 뽑으면 가능성이 있는 내신이 좋은 애들을 뽑아서 대학에서 열심히 교육시켜서 탁월한 인재로 대학이 만들 수 있느냐. 대학이 더 학원 같아요. 알아서 하고 알아서 취업하는 거지.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뭐 해서 진짜 취업을 시키고 하는 학생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좀 잘하는 애들을 뽑고 싶은 마음이 대학은 있는 겁니다. 그럼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정시에서 꽤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26학년도 연대 입시안에서 보면 정시에서 연대가 내신을 반영하는데 여기 12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대가 내신을 50점을 반영해요. 1000점 만점에서. 네. 근데 기본 점수를 40점을 줍니다. 네. 그리고 현재 A, B, C로 나오는 요거를 또 그 중에서 33점을 줘요. 웬만하면 다 A를 받으니까. 이거는 다 만점이에요. 그럼 이제 7점으로 변별을 하는데 1, 2등급은 7점을 줘요. 근데 이 3, 4등급은 6점을 줍니다. 여기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5등급은 다 1, 2등급은 아닐 테니까 5등급은 2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럼 지금 5등급제로 바뀌면 보통 5등급을 그냥 3이라고 보면 되니까. 네. 그럼 대충 내신에서 중간까지는 별로 감점이 없는 거예요. 네. 연대가 1000점 만점에 50점의 내신 반영이지만 기본 점수를 주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9등급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학년도 입시안에서 연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면 어떻게 될지를 이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고대는 136페이지에 있는데, 자, 고대는 내신이 20% 반영이에요. 반영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20% 반영인데 똑같이 1000점 만점이에요. 그럼 내신이 200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는 기본 점수를 100점을 줍니다. 100점을 주고 전 교과를 반영을 해요. 그리고 1등급과 2등급, 3등급, 4등급 요 점수 차이를 보면 2등급이면 2점이 빠져요. 1.0인 학생들은 거의 없을 테니까 대충 1점 얼마인 학생들은 요 사이 점수니까 99점, 뭐 98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2점 얼마가 되면 2등급과 3등급은 여기서 또 4점이 빠져요. 그러니까 2점 초반이 1.5보다 감점이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아까 연대는
2등급까지 다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율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반영되는 점수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점수. 빨간색을 했더니 잘 안 보이네요. -2, -4, -8 이렇게 점수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대는 정시에서 3점대 학생은 고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능 100인 전형이 따로 있죠. 고대는 이렇게 두 가지. 내신을 많이 반영하는 대신 수능 100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경희대가 보면 수능 100인 전형이 있고 내신을 반영한 전형이 있어요. 근데 내신 반영하는 전형의 비율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고대처럼 이렇게 많이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반영하면 지방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수능을 잘 본 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별로 어떻게 될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보셔야지 돼요. 그게 언론에서 발표하는 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어머님들보다 몰라요. 기자들이 이런 거 입시한 분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마다 어디에 포커스 두느냐에 따라서 좀 초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고대에서 하는 방식, 내신의 영향이 분명히 크지만 수능 100인 전형을 그래서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연대는 내신을 반영은 전부 다 하는데 보면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능 점수로 그냥 생각해 보면 고대는 내신을 반영하는 게 이게 국어 한 문제 틀린 정도로 내신이 등급이 내려가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연대는 내신이 5등급이어도 국어 한 문제 더 맞으면 그냥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대 내신 반영이 고대보다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고대가 그렇게 하는 대신 수능 100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고대는 좋은 학교 학생을 뽑고 싶은 것이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어떤 학교를 갈 것이냐. 프로그램도 좋고 성적도 따기 좋은 학교가 제일 좋은데 그런 학교는 없고 프로그램이 좋으면 성적 따기 힘들고요. 성적 따기 좋은 학교는 프로그램도 별로고 애들도 별로인 애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가 안 되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냥 내신 따기 쉬운 학교라는 건 어차피 없어요. 그래도 2등급까지는 할 수 있겠다 정도와 그래도 다 1등급을 목표로 하자. 뭐 이런 두 개 학교가 나뉠 텐데 학생들은 대부분 경우 분위기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공부하면 같이 공부하고요. 친구가 노래방 가서 좀 놀고 가자. 뭐 이러면 학원 째고 같이 노래방 가고. 시험 범위 나오면 그때부터 시험 공부하고 이런 분위기의 학교를 가면 같이 그렇게 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어느 학교를 가든지 이 지역에서는 어차피 다 애들이 공부를 좀 하는 분위기인 거고 그게 전교생이 다 공부를 하는 데를 보낼 것이냐 한 20, 30%는 그래도 공부하는 학교를 보낼 것이냐 그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다가 보니 수시로 내신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수능 준비해서 정시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학교냐. 학교에서 별로 이렇게 터치를 안 해주는 거면 학생이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라는 게 많아서 그런 거를 할 수 없을 경우는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숙학교를 보내면 한 달에 한 번씩만 내보낸다. 이러면 이제 수능 준비를 알아서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부를 수학 선행을 하다 보면 학생이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뭐 못 가르친다든지
숙제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다든지 수학이 갑자기 싫어지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못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학생이 못 따라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수학만 빼고 다 잘하는 경우, 국어 영어는 너무 쉽게 하는데 수학만 어려워하는 경우는 문과 성향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수학 선행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 미적 2를 2학년 2학기 하는 학교 이런 데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애들만 모이는 외고를 보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과라고 생각하는 애들이니까 거기서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애들이 올 리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반고 가서 그래도 이과를 생각하고 해보긴 하겠지만 안 되면 뭐 서울대 경영을 가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일반고 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외고 가서 쭉 전교권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예. 일단 수시에서 문과는 외고가 그래도 좀 유리합니다. 수시에서 교차 지원은 거의 안 하니까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예. 자, 그래서 설명은 중요한 내용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특별하게 어느 학교가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한 가지 더 좀 체크하실 게 있다 그러면 학교별 내신 문제의 어떤 난이도, 그러니까 올해 1학년 애들이 본 시험의 과목별 난이도를 조금 점검해 보시고, 어려운 문제를 많은 내는 학교는 학생이 그런 거를 좀 실수가 잦은 학생은 오히려 어려운 문제 위주로 내는 학교가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범위에 있는 거 그 반복하고 그냥 잔뜩 외우고 하면 될 수 있는 학교를 보내면 실수하는 학생한테는 되게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성향하고 내신 유형하고도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걸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학원을 보내놨더니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이 좋아지고 그러면 숙제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일찍 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학생의 공부에 마음을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하고 잘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을 선택하시면 그런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설명회 때 보면 어머님들은 어머님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결정하시는데, 그런 선생님은 한결같이 관리 철저히 하고 뭔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수업으로 다 짜놓으면 학생은 숨 막혀서 공부 못합니다. 뭔가 좀 여유 있는 과목을 선택하셔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머님이 직접 학생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 맨날 싸우게 되고 자꾸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잔소리를 직접 하시기보다 선생님하고 소통을 통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게끔, 그럼 선생님하고 잘 소통이 되는 수업이 좀 자주 가는 수업 중에서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죠. 그래서 그게 수학이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 상황에 따라서 이런 과목 선택을 하시면서 시간표를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머님 마음에 드는 선생님으로 다 짜지 마시고요. 좀 냉정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